안녕하세요. 혹시 뉴스에서 대규모 해킹 사건 같은 거 보면서 아니, 이런 공격은 대체 누가 어디서 하는 걸까? 하고 궁금해 본 적 없으세요? 오늘 저희는 바로 그 질문의 답을 찾아 떠나볼 겁니다. 센시스의 2025년 보고서를 바탕으로 사이버 공격자들의 숨겨진 세계, 그 비밀스러운 인프라를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사이버 공격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세요? 보통은 악성 코드, 그러니까 바이러스 자체에만 집중하기 쉽죠? 근데 그건 말이에요, 전쟁터에 나선 병사일 뿐이에요. 그 뒤에는 이 모든 걸 지휘하는 거대한 작전 본부가 숨어 있다는 거죠. 오늘 저희는 바로 그 본부를 찾아내는 아주 흥미진진한 디지털 수사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수사 계획을 간단히 브리핑해 드릴게요. 먼저 공격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큰 그림을 보고요. 그들이 주로 쓰는 무기는 뭔지, 또 작전 기지는 얼마나 오래 유지되는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정말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일회용 은신처부터 심지어 우리 집을 공격에 이용하는 교활한 수법까지 파헤쳐 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핵심 내용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따라가 볼까요? 네, 첫 번째 장입니다. 사이버 공격의 숨겨진 구조. 뉴스 헤드라인 너머에 감춰진 비밀의 세계죠. 여기서 공격자 인프라라는 게 대체 뭔지 그 실체를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공격자 인프라.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사이버 범죄자들의 비밀 작전 기지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격을 지휘하는 명령센터가 있고 자기 위치를 숨기려고 여기저기 만들어 놓은 디지털 은신처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거죠. 바로 이 복잡한 인프라 때문에 공격자들은 자기 정체를 꼭꼭 숨긴 채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들의 비밀 기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았으니까 그 안에서 어떤 무기들을 쓰는지 한번 살펴볼 차례겠죠. 사이버 세상에서 공격자들이 가장 즐겨 쓰는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악성 코드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데이터를 보면 정말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코발트 스트라이크인데요. 그렇게나 많은 단속이 있었는데도 여전히 전체의 34%를 차지하면서 범죄자들 사이에서 압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정말 끈질기죠? 그 뒤를 잇는 바이퍼랑 슬리버는 오픈소스, 그러니까 누구나 공짜로 쓸 수 있는 도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다 보니 사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걸 지리적으로 보면 중국하고 미국의 악성 코드가 엄청나게 몰려있는 걸 볼 수 있죠. 혹시 이걸 보고 이거 뭔가 정치적인 이유가 있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해요. 그보다는 단순히 그 나라의 서버를 빌려주는 호스팅 업체가 많고 가격이 싸고 또 정책이 좀 덜 깐깐하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런 범죄 지휘소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까요? 공격자한테는 작전 시간이고 저희 같은 방어자한테는 추적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의미하는 이 서버의 수명. 지금부터 그 똑딱거리는 시계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비교를 하나 해볼게요. 비싸지만 아주 강력한 상용 도구인 코발트 스트라이크와 누구나 무료로 쓸 수 있는 오픈소스 바이퍼. 이 둘은 생존 방식에서 아주 극명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믿으시나요? 가장 인기 있다는 코발트 스트라이크 서버의 수명 중앙값이 단 5일입니다. 닷새 만에 절반이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정말 번개처럼 나타났다가 연기처럼 사라지는 거죠. 반면에 바이퍼 서버는 무려 18.5일이나 버팁니다. 코발트 스트라이크보다 거의 4배 가까이 오래 살아남는 거죠. 이걸 보면 악성 코드 종류에 따라서 작전 스타일이나 생존 전략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서버가 사라지면 추적도 그걸로 끝일까요? 천만에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공격자가 IP 주소, 그러니까 집 주소를 계속 바꿔도 악성 코드 자체에 남겨둔 고유한 지문 같은 건 변하지 않거든요. 수사관들은 바로 이 지문을 추적해서 공격자가 어디로 이사를 가든 끈질기게 따라붙는 겁니다. 공격자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위치를 바꾸는 전술을 정말 극단적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일회용 은신처입니다. 이건 명령센터보다 훨씬 더 빠르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악성 파일을 잠깐 보관하는 임시 창고 같은 거예요. 이건 정말 믿기 힘든 속도예요. 이런 팝업 은신처의 절반은 단 하루, 딱 24시간 만에 생겼다가 사라져버립니다.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놓쳐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은신처 자체는 하루 만에 사라져도
그 안에 있던 위험한 파일은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겨서 평균 3일 동안은 계속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서버가 아니라 그 안에 컨텐츠, 즉 지문을 추적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는 해커들이 쓰는 전문적인 서버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지만 사실 가장 교활하고 찾아내기 힘든 전술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 집 거실에 있는 인터넷 공유기를 공격의 발판으로 삼는 방법이죠. 주거용 프록시. 이건 쉽게 말해 내 인터넷에 신분증을 도둑맞는 것과 같아요. 공격자들이 여러분의 공유기나 스마트 스피커를 몰래 감염시켜서 자신들의 공격 신호가 마치 여러분 집에서 나가는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이 수사 과정은 진짜 한 편의 탐정 영화 같아요. 모든 건 2023년에 한 시스코 공유기에서 발견된 작은 약점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무려 2년이 흐른 뒤에 한 악성 호스트에서 결정적인 단서가 나오죠. 바로 여러 번 재사용된 테스트용 인증서. 이 사소해 보이는 실수가 거대한 본넷 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줄은 정말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오픈 디렉터리 안에서는 그야말로 결정적인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엄청난 양의 접속 기록, 관리용 스크립트,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서러 언더바 멀티라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관리 도구가 발견된 거죠. 로그를 보니까 이걸로 한 번에 100개가 넘는 감염된 기기들을 자기 손발처럼 부리고 있었더라고요. 자, 이렇게 길고 복잡했던 수사가 이제 끝났습니다. 사이버 범죄의 어두운 지하 세계를 정말 깊숙이 들여다봤는데요. 이 수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핵심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최종 보고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분석을 통해 우리는 4가지를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첫째, 공격자의 인프라는 그냥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 아주 체계적으로 돌아가는 사업이라는 점. 둘째, 어떤 무기를 쓰느냐에 따라 생존 전략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 셋째, 이들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주소가 아니라 지문을 추적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무서운 위협은 바로 우리 집처럼 가장 평범한 곳에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고서에 나오는 이 한 문장이 오늘 내용의 핵심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이버 보안은 결국 이런 작은 단서들을 연결해서 거대한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탐정의 일과 같다는 걸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 집이 점점 더 똑똑해지는 만큼 이 똑똑한 기기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흥미진진한 디지털 수사에 동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분석이 사이버 공격의 뒷모습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꼭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사건 파일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